자, 오늘은 고려가요 동동 작품 한번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동동이야. 귀엽지? 자, 근데 내용은 그렇게 귀여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 자, 여기 학습 목표를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고려가요의 형식미, 형식적인 아름다움에 맞춰 작품을 감상한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고려가요 형식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 작품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형식의 아름다운 후렴구입니다. 후렴구. 그 다음에 연구분이 돼 있다는 것이죠. 연이 구분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 연구분이라는 것이 달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달, month. 1월, 2월, 3월 알지? 달에 맞춰서 연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아요. 자, 밑에 잠깐만 봐도 1월, 정월이라고 하죠. 정월, 초하루 이런 말 쓰죠. 정월, 2월, 3월. 작품이 이렇게 진행돼요. 어디까지? 12월까지 이렇게 갑니다. 연구분이 달에 맞춰서 돼 있다. 뭐 달거리 노래 내지는 월령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요. 연구분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13수인데요. 13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서사.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1월, 2월 가기 전에 서사라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수가 연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자, 화자의 처지를 상징하는 시어와 대상. 님인데요. 님을 상징하는 시어를 이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부터 2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년은 어떤 뭐 1년은 2년은 어떤 년은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그런 식으로 시어가 이렇게 보이고 어떤 연에는 그 대상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우리 님을 상징하는 시어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에 유념을 하면서 연별로 작품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자, 그거부터 얘기할까? 전체 내용 구조를 살짝 살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일단은 주인공이 나고요. 나는요,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냐? 내 옆에 님이 없어. 일단 기본이 그래. 님이 내 옆에 없다고. 내가 사랑하는 님이 내 옆에 없어. 그래서 너무나 우리 님이 그립고 보고 싶고 슬프고 이런 맥락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움, 거기서 더 지나쳐서 원망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오히려 님을 갖다가 이렇게 찬양, 우리 님, 우리 훌륭하신 우리 님을 찬양하는 성격을 띠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님이 다른 사람에게 훌륭한 사람, 훌륭한 존재, 뭐 이런 거를 찬양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크게 두 부분에 크게 두 가지의 어떤 내용 흐름을 보이니까 연별로 그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에 주목을 하면 돼요. 그리움이 주가 되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님을 찬양하고 있는 맥락의 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진행을 해봅니다. 자, 서사에 아무래도 이게 옛날에는 이게 문자로 이렇게 기록을 못 해놨잖아. 이런 작품들을. 그래서 후대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고 이거를 노래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즐기다가 보니까 이런 서사 이런 게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뭔가 형식을 갖추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서사라고 붙였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거 밑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님이 지금 내 옆에 없어. 그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님의 앞길을 갖다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보이는데 서사는 좀 그것과 성격이 좀 달라요. 한번 볼까요? 님에 대한 송도, 그래서 송도라는 말은 이제 덕과 복을 비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용 한번 볼게요. 덕이란 곤배에 받잡고 복이란 림배에 받잡고 이러고 있어요. 덕은 뭐 뒤, 곤배는 뭐 뒷잔에 뭐 내지는 뭐 신령님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덕은 뒤쪽에서 바치고 복은 앞쪽에서 바치고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그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임금이든 대상 누군가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덕과 복을 어떤 비는 행위를 하는 그런 연인데 밑에 1월 이어지는 부분이랑은 조금 그 의미가 연결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서사를 좀 독립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뭔가가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임금한테 한번 이렇게 임금한테 이렇게 딸랑딸랑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제 이 얘기죠. 그래서 다시 덕은 뒤쪽에서 뭐 뒤에서 바치고 복은 앞에서 바치고 뭐 신령님께 바치고 림배 앞에서 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임금님께 바치고 덕이며 복이며 하는 것을 드리러 오십시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덕과 복을 빈다. 누군지는 몰라. 임금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뭔가 하나 딱 뭔가 시작하기 전에 자 임금한테 뭐 딸랑딸랑 하고 출발. 자, 뭐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해석은 다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키워드는 항상 있어요. 고전 씨가 저랑 같이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첫 번째 서사 부분에선 덕과 일단 복을 비는 행위를 한다. 덕과 복을 바치고 덕과 복을 이게 가지러 오세요. 드리러 오십시오. 우리 같이 덕과 복을 빕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에 이제 아우동동다리 그래서 이제 이건 진짜로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우동동다리예요. 뭐 해석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추정컨대 이 동동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악기의 소리, 특히 뭐 북 같은 거 둥둥둥 동동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의 의성어가 아닌가 후렴구가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밑에도 계속 이어져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본문에 해당하는 그런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도 나오는데 내용이랑 어울리진 않아. 아우동동다리 좀 귀엽잖아. 근데 내용은 별로거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1월부터 볼게요. 자, 외로운 나의 처지. 자, 정월. 1월 정월이라고 부르죠. 정월의 날인 물은 물 보이십니까? 물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물은 물이에요. 자, 물은 일단 이 1월의 키워드입니다. 물은 물. 됐죠? 자, 정월에 내리는 뭐 정월에 나리는 물은 정월의 냇물은 어저 녹저 하노인데 얼고 녹고 하는데 아직은 겨울이긴 하지만 또 녹을 때도 있고 뭐 이럴 때 아니야. 이게 음력 1월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 무렵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갈랑말랑 춥기도 한데 겨울이 갈랑말랑 봄이 올랑말랑 이런 시절에는 어때요? 얼음이 그 냇물에 있는 얼음이 녹고 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화가 된 거예요. 때가 되니까 봄이 오고 이제 계절 이렇게 되니까 녹고 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누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서는 몸하 하울로 널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석 이제 좀 신경 써서 이렇게 갖다가 잘 대응해 보세요. 누리 세상 가운데 나서는 나곤 낫단 말이야. 세상에 나서는 이 몸이 하울로 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홀로 녀다는 이제 살아가다는 뜻입니다. 녀다라는 옛날말로 녀다라는 말이 있어요. 살아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정리하면은 물은 시간이 되니까 계절이 지나면은 이렇게 얼고 녹고 변화가 생기는데 나는 계속 혼자다. 되겠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물은 시간이 지나면 얼고 녹고 한다. 근데 변화가 되는데 자연물은 변화가 되는데 나는 혼자 그대로구나. 외롭게 살아가는 거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옆에 님이 없는 이런 현실과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과 화자의 처지가 대조돼 있다 이렇게 보이죠? 할 수 있겠죠? 자연과 처지가 대비돼 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키워드는 물이겠죠? 물은 뭐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물은 변화가 있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계절의 순환 때가 되면 이치잖아. 그게 자연의 이치인데 걔는 변화가 생기는데 나는 계속 외롭다. 얼마나 외롭냐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거 정리되겠습니다. 2월 가죠.
자, 2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 답구나. 등불 같구나. 자, 등불 역시 이 2월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등불입니다. 근데 이번에 등불은 누구냐면은 우리 님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어요. 높이 켜놓은 등불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님이. 님의 모습. 님의 어떤 그 느낌? 님의 어떤 그 위치? 등불 같다. 어떻게? 높이 켜놓은. 그게 높이 켜놓은 등불. 만인을 비추실 지지셨다. 이렇게 됐어. 지지셨다. 모습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만인을 비춰줄, 만인에게 가르침을 주고, 만인에게 귀감이 되고, 만인에게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님의 높은 그런 위상 이런 걸 설명하는 거죠. 보이죠? 그래서 뭐 고매한 인품이다. 인품이 매우 훌륭하다. 또는 훌륭한 인물 말고 힘을 훌륭한 인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우리 님을 뭐 하고 있어? 예찬하고 있죠. 정리되겠죠. 간단하죠. 물론 이제 이게 또 있어. 연등회라 그래서 이게 2월에 하는 그런 풍속이 있나 봐. 옛날에. 그래서 그런 연등회 등 이렇게 돌면서 등 이렇게 걸어놓고 밤에 이렇게 등 붙여놓고 이런 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 2월에 썼어요. 그래서 그 등을 토대로 임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4월. 마찬가지 또 임의 모습 예찬입니다. 3월 나며 개한 핀 개하다. 3월 나며 핀 만춘에 만춘 봄 가득한 달외꽃이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곧 이렇게 뭐야 이런 것도 우리가 고전 그 어휘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 참 유리합니다. 이게 곧 옛날에는 꽃을 곧 이렇게 썼거든요. 그 달의꽃이여, 그 달의꽃이여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진달래꽃이라고 진달래꽃이에요. 진달래꽃, 달의꽃이. 이어적기 이런 것도 알지 않나? 어때? 이거 뒤로 가서 붙어버렸지. 이어적기. 자, 다시 우리 님의 모습이 바로 뭐다? 진달래꽃이다. 봄 가득한 봄에 핀 3월이잖아. 봄에 핀 진달래꽃이다. 남이 부러울 젖을 디녀냐 잤다 이렇게 돼 있어. 남들이 부러워할 젖 아까 위에도 있었는데 젖 보이냐? 모습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나셨네. 우리 님 어때? 모습 아름답다고 볼 수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훌륭한 모습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2월 3월에 걸쳐서 계속 님한테 딸랑딸랑 하고 있습니다. 보이죠? 자, 4월 갑니다. 4월 아니 늦어. 4월을 아니 잊고 늦어. 4월을 아니 잊고 오셨구나. 누가? 오시는구나. 꾀꼬리세요. 자, 꾀꼬리 또 4월의 키워드 되겠습니다. 고꼬리새, 꾀꼬리새입니다. 4월을 아니 잊고 때가 되면 새가 올 때 되면 오죠. 알죠? 자연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월 아니 잊고 꾀꼬리가 왔어. 무슨 따 그런데 무슨 따 무슨 어떤 일로 어쩐 일로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지요 이렇게 해석해요. 녹사님 녹사님도 키워드 가져갑시다. 우리 님을 이야기하는 표현. 이게 옛날에 고려 때 그 벼슬 이름이기도 하답니다. 녹사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드러나지 화자가 여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뒤에 또 이어져요. 화자가 여성 화자임을 짐작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어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녹사님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게 높은 벼슬을 하기가 좀 힘들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여성 화자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녹사님은 그래서 벼슬인데 옛날의 나를 잊고 지내신군요. 잊고 계신지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시 꾀꼬리새는 어때요? 꾀꼬리새는 안 잊고 오죠. 됐죠? 안 잊고 오는데 녹사님은 와 안 와? 안 와. 됐습니까? 꾀꼬리는 4월이 되면 때가 되면 와. 우리 녹사님은 안 와. 되죠? 그래서 화자의 처지가 대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까? 맞아요. 화자의 처지와 대조가 된다. 꾀꼬리새는 그때 와. 근데 나는 우리 님 못 만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이 꾀꼬리새를 그러니까 얘는 때가 되면 오는 거고 얘는 나는 못 만나고 뭐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 5월. 5월 갑니다. 5월에 이제 단오 이런 그 풍속이 또 있죠. 자, 5월 보세요. 5월 5일에 수린날, 수린날은 이제 단오. 자, 5월 5일에 수린날의 아침 약은 자, 약입니다. 자, 약 일단 키워드. 약을 다려. 약을 다렸나 봐. 그래서 5월 5일에 단오날의 아침에 다리는 약은 즈문헬. 즈문이라는 말은 순우리말로 천입니다. 천. 따오즈. 그래서 천년을 장존 오래 사실 약이라 바칩니다. 이렇게 합니다. 누구에게 바치겠어요? 임한테 바치겠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 열심히 더운데 열심히 그냥 부채질 하루 종일 해서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약 다려가지고 우리님에게 바칩니다. 약 우리님이 뭐한다? 오래 살기를 기원한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5월 다음. 자, 6월 가볼게요. 자, 6월입니다. 자, 6월 보름에 아으 별해 발연 빛 같구나 다호라 답다 닿았구나 같구나. 자, 일단은 여기서 또 키워드 별해 발연 빛 표시하시고요. 자, 별해 발연 빛 일단 요것만 딱 해석하면 벼랑에 옛날에 그 벼랑이 별힛 이렇게 하면 되겠죠? 벼랑에 발윤 버려진 빛컴 알죠? 빛. 그래서 요것도 누가 화자가 그렇다는 거야. 화자의 처지 바로 나의 처지가 벼랑에 버려진 빛 같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벼랑에 버려진 그러니까 버려진 님이 안 오잖아 지금 계속. 님이 안 오는 것에 비춰서 벼랑에 버려진 빛 같은 자신의 그 참담한 심정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이게 6월의 유두절이라 그래서 이때도 여자들이 특히 여자들이 그 머리 감고 머리 빗으로 빗고 그 빗을 버리는 어떤 그런 풍속이 있답니다. 액땜을 하는. 에이트로 귀신아 꺼져라 하면서 이런 게 있었나 봐. 근데 그 버리는 빗을 자기한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내 처지가 그렇다고 버려진 것 같다는 얘기지. 그런데요,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그러면 여기서는 버려진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슬픈 것만 드러내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요 밑에 보면 돌아보실 님을, 우리 님을 조금 잠시 쫓니노이도하. 쫓다라는 말이 이제 따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돌아보실 님을 언젠가는 돌아보실 님을 잠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버려진 기분이 들지만 그래도 버려진 기분이 들지만 지금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네요. 그래도 끝까지 따르겠다. 님을 끝까지 사랑한다. 따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거를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 위에서와 밑에 두 줄에서의 그 의미 흐름 요거를 조심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문제 내기가 좋죠. 7월. 자, 7월입니다. 7월인데 백중이라는 행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 요거는 이제 온갖 과일이나 이제 이런 거를 쭉 차려놓고 절하고 이제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7월 보름에 백종 배하야 두고 그래서 백종제 차려놓고 제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쭉 상차림 해놓고 님을 한대 여가저 원을 비잡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님과 님을 한대 같은 곳에 함께 여가저 아까 기억해? 여다 이런 말 기억해? 아까 맨 앞에서 했었는데 살아가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여다 님과 한대 같은 곳에 살아가는 그런 소원을 빕니다. 같이 있고 싶다고, 그죠? 님과 한데 지내가 같이 여다 살아가기를 그런 소망을 빕니다. 됐죠? 차려놓고 절실합니다. 간단해요. 8월 갑니다. 8월은 이제 추석이 있어요. 네, 음력 8월. 자, 8월 보름에 가베가 이제 추석을 뜻하는 말이죠. 8월 보름에 가베 날이니만한 이렇게 돼 있어요. 8월 보름이 추석이지만 이렇게 해석해요. 8월이 추석이지만 님을 매셔 여건 여자 또 나왔어. 살아간 같이 있어야 돼.
님을 매셔서 님을 모시고 있어야 오늘날이 가베셨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님이 내 옆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님이 내 옆에 있어야 진정한 추석이다. 추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풍성한 그런 아주 축제 아니에요, 말하자면. 근데 님이 옆에 없으면 추석, 그 즐거운 명절이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요 줄이 님과 같이 있어야 진짜 추석이다. 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됐습니까? 8월은 일단은 추석이구나, 뭐 가베구나,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전체를 다 하세요. 키워드. 예. 님을 모시고 있어야 진정한 명절이다. 됐죠? 9월. 자, 9월 9일에 약이라고 먹는 황화고지. 고지 나와서 꽃이, 고지. 오케이? 황화. 누럴 황자. 누런 국화꽃. 약이라고 먹어. 이때 이제 요것도 그 화전. 그래서 꽃 지짐, 뭐 꽃 부침개, 뭐 이런 거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런 국화꽃이 안에 드니, 뭐 약이라고 먹는 누런 국화꽃이 뭐 집안에 이렇게 싹 스며드니, 안에 들어오니, 뭐 이렇게 좋습니다. 열린해서. 그래서 꽃을 집안에 넣는지 아니면 꽃 냄새가 싹 오는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세요. 자, 그래서 꽃이 안에 드니 셋여 감안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일단은 셋여 감안하여라, 이거를 이제 외로움이 점점 커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보시고요. 꼭 이것만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요 부분을 이제 그 꽃 향기가 은은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여기는 이제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황화, 일단은 뭐 국화꽃인데 이걸 가지고 셋여 감안하여라까지 하여라, 요거까지 같이 해서 국화꽃이 안에 드는데 뭐 외로움이 커진다, 또는 여기 이제 갈수록 아득하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해석했거든요. 뭐 다 좋아요. 그러니까 꽃은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서 냄새가 싹 나는데 우리 님은 없잖아. 그래서 뭔가가 아득해지는 그런 마음, 쓸쓸한 감정,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로움이 커지는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요. 두 번째, 향기가 은은하게 꽃 향기가 퍼지는 식으로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상으로는 의미 없는 어떤 쓸쓸함을 드러내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해석을 해놓는 게 괜찮습니다. 10월. 자, 10월에 자, 저미연 바랏 다오라. 또 답 같다. 저미연 바랏 같다. 누가? 화자가. 이건 뭐냐? 저미어놓은 이렇게 깎든가 이렇게 다듬든가 이렇게 해놓은 그 나무란, 저미연 바랏이 이제 나무야. 옆에 있듯이 뭐 보리수 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 나무라고, 일단은 나무 됐지? 저미어놓은 나무 바랏, 저미어놓은 나무, 내가 나무라고. 꺾어 버리신 후에 누가 꺾었어? 뭐 임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나무고, 나무를 꺾었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 가져간 거지. 님이 내 마음을 다 갖고 갔어. 나무를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다. 나무를 꺾었으면 그걸 챙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니고 있는 한 분이 없어. 내 옆에 없다고. 버림받은 느낌이 들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11월. 자, 11월에 봉당, 뭐 바닥에 자리에, 11월 추워. 11월은 바닥 자리에 한삼, 호적삼, 한 겹짜리 옷이야, 얇은 거. 그거를 갖다가 덮어 누웠고 있어. 그 궁상이지. 저 따뜻한 거 그냥 이불 덮고 있지, 왜 이래? 응? 그래서 호적삼을 덮어 눕고 슬할 살아온겨. 자, 일단은 키워드 한삼. 그러니까 호적삼, 한 겹이야. 그러니까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처지. 하필이면 추운데 궁상 떨고 한 겹짜리 옷을 덮고 있어.
이불을. 자, 그래서 호적삼 추워. 슬할 살아온대요. 이렇게 슬픔을 살아온대요. 사르고 있네. 슬픔을 사르고 있네. 슬픔이 뭉게뭉게 피어올라. 슬픔이 되살아나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고운일 스시옴 널시어. 여다 또 나왔어. 살아가다. 고운님과 스시옴 여의다 이별하고 살아간다. 누가 나. 됐지? 완전 궁상. 한삼 호적삼 외롭게 덮어놓고 되사 슬픔이 막 뭉게뭉게 이런 상태에서 외로운 님과 떨어져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 12월 마지막. 다 왔어요? 자, 마지막. 자, 여기도 키워드. 반의저. 요거 젓가락입니다. 일단은 반의저. 소반. 밥상에 저 보이죠? 젓가락입니다. 나라고 화자의 처지입니다. 자, 12월 분디나무로, 이게 나무예요. 나무로 깎은 나살. 님에게 드릴 나살 드릴 소반에 있는 답다. 누가? 나가 바로 뭐라고? 나무를 깎은 젓가락 같다고. 한마디로 젓가락 같다고. 젓가락이야. 내 처지가 젓가락이다. 자, 님의 앞에다가 들어 얼리노니 이렇게 되죠. 님에게 우리 님, 내가 기다리고 있는 님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놓으니까 누구야? 이거 손님이야. 이거 손이. 우리 님 말고 손님이 가져다가 무라잡노이다 이렇게 됐어요. 물어버렸다. 손님이 가져다가 입에 물어버렸다. 내가 나무인데, 내가 이제 젓가락인데, 내가 젓가락을 갖다가 딱 님 앞에다가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다른 놈이, 손님, 다른 놈이 가져다가 물었다. 뭐를 젓가락. 이게 뭔 뜻이야? 기다리다 1년 내내 기다렸잖아. 1년 내내 기다렸다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게 손님한테 시집갔다. 다른 사람한테 시집갔다. 손님한테 시집갔다. 우리 님 겁나 기다렸는데 손님이 가져다 버려. 기관 운명. 다른 사람과 그냥 다른 사람한테 시집갈 수밖에 없었던 기관 운명. 아니면 요거를 협박으로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시집간 건 아닌데 너 자꾸 이제 12월이야. 너 또 이거 1년 지나고 이러면 나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하면서 협박으로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님한테 원망을 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 그만큼 보고 싶은 걸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